네, 목요일장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중간 선거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없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2%나 가까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오늘 좀 국내 증시도 좀 약했던 흐름들이었고, 전반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상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들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그나마 한국 시장이 좀 덜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가기보다는 좀 하나의 또 그동안 좀 많이 좀 달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쵸. 증시가. 외국인들 매수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루어지긴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국인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그런 관점에서 그냥 좀 쉬어가는 시장이었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장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빅 이슈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사실 어제 오후부터 수소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죠.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비전을 발표를 했고, 사우디에서도 수소 에너지 관련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제는 수소가 주목해야 될 섹터일까요? 그렇죠.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해서 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부분들, 아리백이라든가, 텍사노미를 비롯해서 다들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다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제 수소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소 발전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그리고 아직까지 수소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장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런 수소 발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R&D 쪽에서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자면 수소 에너지는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때문에 좀 올라간 경향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줄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생각외로 좀 공화당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할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선전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친환경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 에너지 쪽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자체가 지금 느리게 가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좀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수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 수소차 부품 관련주, 연료전지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볼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좀 우리가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SPO셀이라든가 이런 좀 수소를 좀 담아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가장 좀 소위 얘기해서 돈이 되는 사업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좀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민간 쪽에서 발전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비록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잡고 거의 26,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군요. 전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일선을 타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한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 들어간 종목들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지만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다음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이슈가 나온 뒤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지금 구간이 고점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절대 포스코 케미칼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9월 29일부터 해서 약 28일 동안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게 5조 7천억이었습니다. 5조 7천억이 넘는 이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곳이 보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외국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다들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미국과의 뭐 합작사도 만들고 있지만 일본과의 합작사도 좀 최근에 좀 만들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존심 상할 텐데 LG엔솔에다가 같이 합작사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비율 조절도 LG엔솔이 51% 가져가고 뭐 혼다가 뭐 19% 가져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타도 이제 합작사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비율은 51에 59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이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건데 합작사를 만들게 되면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2차 전지를 만들면 뭐 혼다에서 만든 자동차에 들어갈 거고 토요타에서 만든 자동차에 들어갈 건데 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 납품 가격,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납품 가격을 우리가 핸들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LG엔솔이 핸들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그 투자에 있어서 그에 따라 지금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LG엔솔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 마진율이라든가 전체적인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뭐 양극화 물질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도 양극화 물질도 만들고 음극화 물질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보면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천연 흑연도 현재 좀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또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17조입니다. 시가총액 17조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 눈에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흐름들은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포스코 케미칼 아직도 저평가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고공행진을 하지만 최근에 에코프로 라인들이 추세가 좀 흔들린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2차 전지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슈와 함께 이 양극재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반등 분위기를 좀 같이 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에코프로비엠이 원래 선두주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많이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먼저 움직여졌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형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튼 에코프로비엠도 그동안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2010년도에 전기 자동차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LG엔솔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 나갔는데 삼성 SDI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맞춰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1마이크로미터라도 틀리게 되면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그 장비들을 삼성 SDI 장비들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그 결과가 지금 에코프로 BM도 만들고 에코프로의 성장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랠리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주 그리고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섹터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류비와 인건비 그리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음식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던데 음식료주들의 주가도 여기에 반응을 할까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반응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마만큼 완활하게 이게 좀 빨리 종료가 되냐가 좀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뭐 그래도 공화당이 일단은 좀 하원 쪽에서도 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입김이 좀 있지 않겠냐. 이 전쟁에 대한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앞으로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곡물 가격이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지금 현재 또 크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곡물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제일제당이라든가 뭐 대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식료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뢰하고 매수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좀 상승에 대한 포지션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섹터별 전략을 세워봤는데 이미 매니저님은 종목으로 리포트를 또 잘 지켜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고려 아연이 지금 수익권에 있고요. 그리고 SNS텍도 이틀 전에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더 봐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SNS텍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SNS텍이 지금 이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잘 올라가는 게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잘 움직여주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소재 쪽도 잘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 EV 시각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 포토 마스크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소재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SNS텍의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을 높여 나가고 있고 주가 또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도 좋고 차트 흐름도 너무 좋아서 지금은 새롭게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27,000원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더 봐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좀 3만 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가 되니까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지금 현재 SNS텍을 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NS텍 18% 넘게 수익 중이지만 더 봐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이 종목을 이어서 우리가 내일장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건지 박수범 매니저의 시장 강자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야수의 심장이십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오늘 갑자기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괜찮나요, 매니저님?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부터 뭐 러브콜을 좀 받기도 했었고 뭐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네. 오늘 뭐 20% 마이너스 20%는 이제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상장 주식수가 지금 현재 보면 5,800만 주인데 네. 그 중에서 오늘 1,230만 주 정도 형성되었는데 뭐 그 전에 주가 크게 움직일 때 어제보다 그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양이 왜 좋게 보고 있냐면 기존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죠. 발포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유럽 쪽에도 있고 미국 쪽에도 있고 지사가 뭐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를 커버할 정도로 발포제 매출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이제 리튬까지 사업을 갖다가 진출하는 부분들은 분명 중요한 부분들이고 양극재에서 없어서는 안 돼. 갑 중에 갑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리튬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LG엔솔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리튬이라는 게 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희석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하락을 좀 마이너스 20% 보여주긴 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금양 좀 들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양 사실 지난주에 고스탑 탑픽주로 꼽아주셨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넘어간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또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동사가 금양이. 리튬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중국에서
여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모를 가지고 있는 모 회사랑 이제 계약이 되었다, 뭐 MOU가 되었다, 뭐가 되었던 계약이 이번 달에 나올 거예요. 공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과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뭐 이런 부분들 뭐 시청자분이 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물론 리튬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어떤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상은 아닙니다만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양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종가가 31,950원이었는데 5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는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 대응해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5,000원. 솔직히 저는 손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야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회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고가에서 이거 뭐 추격 매수 시켜가지고 이거 뭐 작전주 아니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 밸류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 밸류가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표가를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꼽아두셨던 금양 이미 수익을 냈었지만 다시 공략주로 재공략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5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더욱더 다양한 아이디어 들어보기 위해서 코인스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